안녕하세요. 조용한 생활 8호로 인터뷰룸의 문을 열겠습니다. 8월에 저희의 초대에 응해주신 인터뷰인은 특별히 두 분입니다. 제가 왜 이제 귓속말로 여러분들한테 8월호는 우리끼리 정한 스페셜 이슈인데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도 조금 스페셜해요.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셋이 대화하는 거는 저도 조용한 생활에서는 새로운 시도라서 조금 떨리네요. 하지만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가장 위트 있는 베스트 10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 믿고 저는 가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입봉작 기준으로 26년의 터울이시는 우리가 흔히 한 세대를 한 30년으로 보니까 딱 한 제너레이션 차이가 나는 두 영화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보시고 두 분의 개인적인 영화인으로서 걸어온 길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김홍준 감독님, 최하나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생활인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홍준이라고 하고요. 1956년생이고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번 8월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만든 영화는 1994년에 장밋빛 인생이라는 영화로 충무로 영화 입봉을 했고요. 1996년에 두 번째 영화 정글 스토리를 만들었고 아직까지는 상업 영화를 개봉한 경력은 그게 답니다. 네. 그 외에도 김기영 감독님이나 임권택 감독님의 영화 세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셨고,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작품이 가로지기 리덕스라는 작품이 있던데, 이게 어떤 작품인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다큐멘터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비디오 에세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네. 에세이 필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가로지기 리덕스는 고우영 선생님에 대한 전시를 그 아르코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만화 말고 이제 인접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고우영 선생님에 대한 오마주 작업을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끼는 바람에 하나 만들었는데 저는 영화인으로서 그러니까 고우영 선생님의 영화 경력을 봤더니 자기 원작인 가로지기를 80년대에 토속 에로물로 번안을 하셔가지고 시나리오로 직접 연출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 가로지기에 대한 비디오 에세이인데 네. 그걸 좀 재미있게 한다고 어디 제가 가면 볼 수 있나요, 감독님?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간해수공업으로 파일을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저작권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좀 애매모호하네요. 아니 그게 유일한 고우영 선생님의 영화인가요? 어디 인터뷰를 봤더니 자기가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꼭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기보다는 영화라는 장르에 대한 그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와서 한번 직접 연출해봤는데 한편 해보니까 이걸로 족하다. 그래서 예산이나 뭐 제작 조건의 한계는 빤히 보이는 말하자면은 그 영화의 인프라는 80년대 토속 에로물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인프라인데 그 안에서 그래도 뭔가 고우영다운 시도들이 꽤 있어요. 아카데미 화면 비율은 아니었겠죠. 고우영 선생님 그림 칸이 항상 아마도 원작 그 당시였으면은 1.85대 1로 찍지 않았을까. 제가 본 것도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나온 것만 봐가지고 그 아카데미 사이즈로 잘린 거였는데 아마 1.85대 1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해놓고 갑자기 특종이 나오는 바람에 길어졌네요. 최하나 감독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개봉한 영화 애비규환을 연출한 최하나입니다. 한예종 영상원 영화과에 10학번으로 입학을 했었고요. 김홍준 선생님이 하시는 졸업영화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애비규환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작품으로 애비규환을 시나리오를 쓰고 그것으로 여기에 초대까지 되어서. 근데 중요한 건 졸업작품으로 쓴 시나리오가 상업영화로 완성돼서 극장 개봉을 했다는 거겠죠? 네. 독립영화로. 예. 네네네. 독립영화로 이제 영진이 기준에 의하면 독립영화로. 네. 지원금을 받았으니까요. 네네. 반드시 독립영화여야 하겠군요. 지원금을 받았으니까.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두 분 소개에서 한 가지 중요한데 이제 누락된 부분은 이제 김홍준 감독님이 여러 가지 영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영화제
우리나라에 없었던 국제영화제가 생기는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제 뭐 부천 국제 판타스틱이나 요즘에 강릉 국제영화제나 또 충무로에서 열린 충무로 영화제, 뭐 뮤지컬 영화제 이런 많은 영화제에 이제 청사진을 설계하셨고 직접 집행위원장 일도 해오셨습니다. 아, 근데 두 분 그러면 처음에 만난 곳은 당연히 영화학교의 강의실인가요? 아니면 우연히도 뭐 마트에서 만났다던가 그런 건 아니겠죠? 제일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는지 감독님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기억을 하죠. 그러세요? 네, 워낙 좀 특별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머.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아마도 처음 만난 장소를 얘기하려면은 영상원 2층 대시사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예.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학교는 이제 예술사라고 그러죠. 일반 학교의 네. 학부에 해당하는 예술사 과정과 예술 전문사 과정. 그렇죠. 네. 대학원을 전문사라고 네, 부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학원을 대학원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학년 들어오자마자 영화과 전체가 듣는 약 한 40명쯤 되죠. 그러니까 그 전공 필수 과목 중에 이야기 구성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어떤 뭐랄까 소양 교육 비슷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학생들이 굉장히 처음에 당황하는 과목이에요. 왜 영화학교에서 이런 걸 막 이런 거? 왜 영화학교 딱 들어오면 막 지금부터 시나리오 써가지고 막 영화 찍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가족을 인터뷰해라. 어디 카페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와라. 뭐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어봐라. 이런 이상한 걸 계속 시키니까. 그래서 그 과목이 제가 계속 가르쳤는데 2010년이면은 그 과목을 제가 만들어서 거의 초창기라서 사실은 학생들이 좀 실험 대상이 되었던 지금은 말할 수 있다지만 시행착오의 재물. 예. 그래서 유난히 그때 학생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어떤 과제들을 해왔고 또 그 과목을 가르치고 아마 또 2학년 때는 영상과 음향. 네.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본격적인 자기 단편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자유롭게 영화를 만들어보는 물론 과제지만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아주 굉장히 엉뚱한 영화를 만들어 와가지고 최하나 감독님이 그때 몇 명 있었어요. 비슷한 감성을 가진 약간 B급 감성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시네필적인 것도 아니고 상업영화 지향적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선했는데 제가 또 너무 그런 걸 티를 못 내기 때문에 짐짓 대학생들 앞에서는 이렇게 이상한 거 찍어오면 뭐 괜찮긴 한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라 뭐 이런 식의 근엄한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학점이 되게 좋아요. 중요하죠. 학점은 당연히 A를 줬습니다. 와, 네. 수제자셨군요. 취향 저격. 예. 나의 애제자 최하나 감독님. 그러면 그 수업이 첫 만남이 맞나요? 최하나 감독님 기억에도? 아니면 옛날에 뭐 어디 진짜 고등학교 때 뭐 어디 영화제 갔다 먼 발치에서 보셨다고 하는. 저는 충무로 영화제 1회를 가긴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뵙지는 못했을 것 같고 저도 아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 구성 수업에서 처음으로 선생님 수업을 들은 것인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무진장 혼났던 수업밖에 기억이 안 나서. 왜 혼났어요? 기억나세요? 이유는? 그게 약간 사실은 제가 조용한 생활에 선생님이랑 같이 나가게 됐다고 영화학과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뭘 또 소문을 내고 그러세요? 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처 비대위가 구성이 됐군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생각을 좀 해보자고 했는데 다들 선생님한테 호되게 혼났던 기억밖에 없어요. 트라우마틱한 기억만을 꺼내더라고요. 아니 김홍기 의원님 그 많은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제가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계속 반성하고 있어서 잘한다. 10년이 지나서 지금 뭐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10학번들이 많이 유난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혼날만 했던 게 영화 상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조가 상영 조건을 제대로 확인을 안 했던 거예요. 상영 조건이라면 그러니까 시사를 기술적인 그러니까 시사를 앞두고 이게 뭐 어떤 잭이 필요한지 뭐 사운드에 이상이 없는지 이런 걸 체크를 안 한 채로 해서 과제를 공개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거기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그렇죠.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영사사고라고 하죠. 그렇죠. 영화제에서 말하는 영사사고.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거는 크게 야단쳐야겠다 싶으셨나.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 영화가 보여질지 안 보여질지를 미리 확인하지 않는 것은 맞아. 직무유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셔서 그게 지금도 좀 많이
남아서 어디 가면은 딱.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확인을 좀 미리 하거나 네. 신경이 좀 곤두서게 되는 게 약간 예방 주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특별한 학생이었다 이런 얘기는 저는 지금 전혀 금시초문. 들어보지 못했던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누구를 너무 예뻐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학생들이 의기소침해지니까 이제 공정하게 야단을 쳤어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공정하게 나이스하게 대해주시면 기운도 좀 세이브하실 수 있어요. 이제 뭐 정년퇴직하는 마당에 못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사실 모신 겁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한번 화를 내잖아요. 네. 집에 가면 그날 저녁에는 탈진해서 잠을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링거 맞으러 가시는. 다음날 아침에는 막 자기 비하에 빠져요. 나는 왜 인격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학생들을 야단치고 나면 마음이 좋지 않으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여전히 똑같은데. 야단을 치면서 나의 모습이 그놈하고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멋있는 게 아니라 우아하게 타이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막 내가 먼저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막 알았다 뭔지 알겠어요. 방방 뜬다고나 할까? 우아하지 못한 그렇죠. 스승의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막 너 다음 시간부터 내 수업 들어오지 마 그래놓고 좀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들어와 그랬다가 막 이런 식이어서 참 그런 너무 재밌는 수업. 표리부동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끄럽고 한데 근데 그건 있었어요. 적어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의 제 나름대로는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학생들한테 나중에 이제 저희가 강의 평가를 보면은 익명으로 이렇게 그렇죠. 쓰게 돼 있어서 항상 조마조마하거든요. 맞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근데 익명으로 하는데 뭐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좋은 얘기가 그게 칭찬 같기도 하고 약간 디스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 수업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배웠다기보다는 영화에 대한 태도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영화과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선생님에 대한 인상인 것 같아요. 태도에 대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고민을 던져주시는 거를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 학부에서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전문사 과정 가면은 뭐 이제 각자의 길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겠지만 그냥 그러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영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영화과를 이론만 다녔지만 그러니까 저래도 뭐 하나 만들어 오라 그러면 이제 이걸 편집 다 하는 순간 이야 끝났다 그러고 이게 안 끝났다는 걸 상영 준비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는 그게 끝이라는 생각 못 해봤을 것 같아요. 제가 1학년이면 저도.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딱 아니다. 너의 일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감독의 일은 이렇게 누가 호되게 얘기를 해주는 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분노조절 장애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화를 내신 게 되게 저희한테 도움이 결과적으로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날은 너무 무서웠죠. 그렇죠. 근데 뭔가를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로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근데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자기 비하를 하시는 줄은 몰랐던 게,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또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선생님이 우리 때문에 아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심장에 무리가 오는 막 그런 모습을 보이셨나요? 한 번은 그 뒤로 학생한테 화를 확 낸 다음에 제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학생들이니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밖에서 한 5분 정도 씩씩거리면서 분을 삭히다가. 또 조심하셔야 돼요, 감독님. 최근 4, 5년간은 그런 사례가 거의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럼 정말 제가 다니던 때만 그렇게 하셨던 거네요. 그때 좀 유난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좀 유난히 그러기도 했어요, 솔직히. 과제 잘 안 내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런 것들. 근데 아까 태도라 말씀을 했는데 그냥 조금 너무 제가 자기 미화하는 것 같아서 부언하자면 그건 제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고 보고 배운 훌륭한 스승님들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죠. 특히 가령 영화할 때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 영화가 보여지는 현장에 내가 없다면 모르지만 내가 있다면 끝까지 관객 앞에 책임져야 된다는 건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임권택 감독님을 모시고 칸 영화제에 갔을 때 그쪽에서 오는 스케줄이 오거든요. 첫 번째 스케줄이 감독이 기술시사를 언제 와서 볼 것인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조건 거죠. 합니다. 오자마자 그거부터 예. 스케줄은. 뭐 레드카펫 이런 걸 다 떠나서 맞아요. 일단 와서 모르시는. 테크니컬 리허설부터 하고 그걸 맞아요. 감독이 보고 프로듀서가 보고 이 정도면 됐다 하면 이제 그거를 그대로 상영할 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해서 그걸 좋게 학생들에게 얘기하면 될 텐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너 쟤 어디 갔어? 이러면서 이렇게 고함을 지르다 보니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그런 인격이 다 드러나는 게 되는 거죠. 대충 제가 이제 수업 풍경이 좀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을 함께 인터뷰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는 제가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좀 관객 거의 만나지 못하고 열린 남포동에서 떠올렸어요. 이제 제가 어떤 행사에 초대를 받았고 거기서 너무 제가 긴장되게도 되게 무서운 분이 모더레이터를 하신다 그래서 누구신가 했더니 김홍준 감독님이 모더레이터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이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정년 퇴임을 올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주신 얘기가 선생님은 교수로서 애비기환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재밌더라고. 또 그럴 때는 감독님의 특징이 제 기자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너에게만 흘린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아니요, 사실 거기에만 흘렸어요. 그래요? 네, 다른 데 안 흘리고. 예. 그럼 또 되게 솔깃해지거든요. 또 이게 직업병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들은 얘기가 씨앗이 돼서 나중에 제가 최하나 감독님하고 팟캐스트하고 이러면서 이제 두 분을 같이 모셔보는 게 따로따로 뵙는 것보다 더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김홍준 감독님, 교수님 입장에서는 정년 퇴임하시기까지 지나간 많은 그 예비 영화인 학생들은 주로 이렇게 발표나 뭐 과제로 기억을 하게 되나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정확하게 처음에 비전임 개원 교수로 한 것까지 치면은 그게 97년, 8년이었으니까 네. 거의 한 4년 예. 수업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기록을 세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록이지만 저 혼자만 단 한 번도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제, 출석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저의 주관적 평가 이걸로 항상 학점을 냈고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러니까 교수에게 전적으로 책임과 그런 어떤 자유를 맡기는 그래서 저 자신이 시험 보는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제가 싫어하는 걸 별로 강요하고 싶지가 않았고 또 저도 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했을 때 꼭 시험을 보지 않아도 정말 훌륭하게 가르치시고 평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한번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해봤는데 정년퇴직한 이 마당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한 번도 시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사실 교수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중에 학생들이 가령 왜 내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되죠? 하고 했을 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다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출석 체크도 다 꼼꼼히 다 하고 지각, 출석, 또 과제 늦게 냈다. 그리고 예술학교 학생들이 좀 약간 잘못된 그 낭만적인 예술가 기질이 있어가지고 과제를 좀 늦게 내는 것을 이렇게 병가지 상사로 생각하는 늘 있는 일이지. 그래서 저는 과제를 끝까지 옆에서 최하나 감독님 끝까지 추적을 해요. 동자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트라우마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제를 늦게 내면 제가 처음에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메일을 보내고 거의 스토킹을 하신다는 그다음에 전화를 소문이. 걸고 스토킹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저는 그때도 느꼈지만 보통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F를 주거나 그냥 점수를 짜게 주시면은 그만인 건데 그렇죠. 선생님은 그거를 일단 허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과제를 받아내고 말겠다는 그게 대단하셔서 근데 그것도 전 태도에 어떤 문제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난 점수 안 받고 말래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고 점수 안 받고 말래라는 것을 제가 용납을 못해요. 근데 사실은 고백하는데 저 소심해서 그렇거든요. 왜냐면 그 F를 맞은 학생이 교수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한 정말요? 20년 전에 그게 뭐 S 모대였는데 그래서 이게 대학에서 그때 제가 교수 되기 전이었는데 너무 무서워. 교수가 F를 주면 이런 일도 발생하는구나 해서 학생한테 절대 F를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F를 안 주려면은 최소한 과제는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감독님은 F는 없나요? 감독님 수업에서 F는 없는 거? 몇 년에 한 번? 그러니까 어쨌든 받아내니까 본인에게 일단 미리 확인을 하고 F를 받아도 뭐 이걸로 어떤 그런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 근데 그 과제가 좀 쉽지는 않은 게 선생님 수업의 가장 핵심이 저널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저널? 네, 그러니까 한 페이지짜리
일기와 리포트의 중간. 네. 자기가 이 수업을 통해서 촉발된 생각이나 뭐 수업에 대한 코멘트 같은 것들을 강의 노트가 아니라 강의한 날만 매주. 아니면 그러니까 매주 한 건씩. 네, 그렇죠. 예. 매주 수업이 평균. 있으니까 그 다음 네. 시간에 꼭 그동안 뭐 생각했는지를. 네네 어떤 주제에 그냥 한정하지 않고 네. 근데 그게 약간 선생님과의 1대1 창구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뭐 자기 고민도 적고 근데 그럼 코멘트를 써서 돌려주세요. 네, 연필로 써서 그거를 연필로 써서 주세요. 간단하게 하는데 뭐 그렇다고 자세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가령 이 학생이 이 전월이 좀 상태가 심각하다. 내가 자세하게 뭔가 코멘트를 해줘야겠다 그럴 때는 주절주절 쓰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참 잘했어요. 이렇게 쓰기도 네, 하고. 스마일 그려주시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전어를 쓰는 수업이 다는 아니고 네. 대부분의 수업이 그런데 학생들한테 쓰게 하는데 항상 첫 시간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든지 좋다. 수업과 연관된 거면 단지 이제 돈 꿔달라는 얘기와 연애 상담만 안 하면 된다. 근데 그 글이 일관된 하나의 시작과 끝이 있는 에세이여야 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메모 모음이어도 되는 거예요? 일기장과 리포트의 중간.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또 일종의 평가의 대상이 되니까 리포트 같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일기는 아니고. 뭐 그림을 좀 그려도 그림 되고. 그려도 되고 뭐 티켓을 붙여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림으로 제출한 친구들도 있고. 제가 다 모아놨는데. 네. 양이 엄청나겠네요. 예. 네. 근데 뭐 없어진 것도 있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뭐 제가 지극한 애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나와 함께 하는지. 이 수업을 같이 한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또 영화에 대해서는 무슨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 그걸 그렇다고 해서 뭐 꼬치꼬치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또 원래 이 예술학교 학생들이 자기 표현에 되게 인색하거든요. 작품을 통해 말하겠다 뭐 이런 건지 몰라도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글이라는 간접적인 그 장치를 통해서 맞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네요. 네. 면담보다 이제 예술학교 학생은 그걸 편하게 여길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표는 있지만 토론은 없고 주로 이렇게 1대1로 그걸 되게 인상 깊게들 기억하는 것 같고 또 다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관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